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화면 바꾸는 내용이었죠. 화면을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바꾸는 거, 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뷰 포인트, 시점 바꾸기요. 자, 이번에 명령어는 뷰 포트입니다. 얘는 뷰 포트라고 합니다. 화면 분할하기예요. 사실상 화면 분할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뷰포트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싱글, 네. 그 다음 두 개 버티컬로 지금 미리 보기 나오죠. 호리젠탈로, 라이트, 레프트, 어버브, 빌로우, 버티컬, 호리젠탈, 이퀄, 라이트, 레프트. 이퀄로 바꿔볼까요? 이퀄 선택하고 오케이. 화면이 이렇게 넷으로 쪼개집니다. 이게 3D Max 화면입니다. 보통은 여기가 탑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탑뷰가 나오면 맞아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프론트 뷰가 되겠죠. 어디 갔나요? 네. 그 다음 여기는 라이트 뷰가 맞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 때문에 가려지네. 여기는 사용자 뷰포트가 되겠죠. 남서쪽 이렇게. 얘를 밑에다 붙여놔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요런 뷰포트가 되어야 기본이 되겠죠. 탑, 프론트, 라이트, 그 다음 사용자. 참고로 3D Max는 여기가 탑뷰가 맞아요. 여기가 프론트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레프트고 여기가 퍼스펙티브입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맥스는 레프트 뷰를 봐요. 왼쪽. 근데 우리는 라이트를 보는 거죠. 이게 정투상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탑뷰에서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골뱅이 100,100 그러면 이렇게 100,100짜리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동시에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 경계를 드래그하면 얼마든지 크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해볼까요? 자, 라인 골뱅이 0,0,100 그러면 자 어떤가요? 100mm짜리 선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선을 매번 그리는 게 아니고 카피를 통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자, 손쉽게 선이 그려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카피를 통해서 이렇게 손쉽게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방 육면체가 그려지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뷰포트를 안 쓴다는 사실입니다. 뷰포트를 쓸 일이 없어요. 네. 화면을 이렇게 나눠서 쓰지는 않아요. 전부 다 이렇게 화면을 다 돌려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다시 뷰포트를 바꿔볼까요? 뷰포트를 자, 싱글로. 네. 자, 지금 보시는 요 화면, 지금 얘는 원근감이 없는 뷰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바꿔버리면 요게 스케치업 화면. 스케치업은 화면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즉 투시도 뷰입니다. 이렇게 투시도 뷰입니다. 자, 여기 커스텀 뷰 있죠? 얘를 누르면 쭉 밑으로 내리면 파라렐이 있죠. 이건 투상, 얘는 퍼스펙티브는 투시, 스케치업은 투시 뷰입니다. 투시 뷰예요. 이렇게 투시 뷰입니다. 캐드는 투상 뷰입니다. 뷰포트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냥 적응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UCS입니다.
CAD는 UCS가 있고 WCS가 있고, WCS는 월드, WORLD,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월드가 세계란 뜻이죠. 이걸 전체로 바꾸면 됩니다. 전체 사용자, 아니 전체 좌표계. 근데 우리가 쓰는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즉 사용자 좌표계입니다. 좌표계가 두 개예요. WCS가 있고 UCS가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WCS만 써왔던 겁니다. 이제 UCS를 써야 돼요. 사용자 좌표계를 써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주사위처럼 다 눈금을 하나씩 매길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XY면에서만 작업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러면 XY면이 여기 있죠. 그러면 요 바닥면과 요 바닥면이 XY면이죠. 다만 고도 차이, 즉 Z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을 그려주고, 이렇게 기준점을 그려주고 제가 원을 그려주면 됩니다. 반지름 10. 그러면 어떤가요? 위에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라인. 제가 바닥의 기준을 잡고 바닥에서 반지름 10자리를 그렸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바닥에 그려진 거 맞나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은 다 XY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저께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XY면에서만 작업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좌표계를 바꾸면 돼요. 좌표계를 여기를 XY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게 UCS예요.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가 XY면이 되면 좋겠어. 그럼 여기를 XY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XY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UCS입니다. WCS는 전체 좌표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썼던 거. 근데 UCS는 3D를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XY면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명령어도 쉬워요. UCS 그리고 원점. 자, 보세요. UCS 명령어 쓰니까 이 UCS 아이콘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를 UCS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점, 그 다음 X방향, 그 다음에 Y방향. 그러면 좌표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자, 라인, 서클을 그려보면 알아요. 서클,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원이 내가 지정한 XY면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기준을 만들어주고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그러면 원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다시 라인, 서클, 반지름 10. 다시 라인, 서클, 반지름 10. 자, 그러면 모는 종이처럼, 아니 주사위처럼 전부 다 원의 방향이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용자 좌표계입니다. UCS. 자, 그 다음에 이제 UCS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UCS 명령어를 보면 맨 끝에 가면 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치면 WCS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용자 좌표계, 원래 좌표계로 돌아가 버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UCS를 조금만 더 보면, 자, 여기 보시면 XYZ라고 보이시죠? 요 아이콘을 UCS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X축은 무슨 색? 빨강색. Y축은 초록색. Z축은 파랑색. 여기서 번뜩 떠오르는 건 빛의 삼원색, RGB. 이해되시나요? 모르시네. 모든 3D 프로그램이 레드는 X축, 그린은 Y축, 블루는 Z축. 그래서 색상만 보더라도 X, Y, Z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빛의 삼원색과 X, Y, Z를 서로 매칭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가 X, Y, Z인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UCS 명령을 보시면 몇 개만 좀 보자고요. UCS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3포인트라고 합니다. 원점 X축, 자, Y축. 그러면 이렇게 XYZ가 바뀝니다. 그죠? 다시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XYZ가 있네요. 자, X축을 기준으로 UCS를 회전합니다. UCS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Y,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Z,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UCS를 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UCS 원점 여기다 놓고 UCS X축으로 90도.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UCS Y축으로 90도.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UCS Y축으로 마이너스 90도, UCS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 그럼 다시 돌아오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XYZ란 뜻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축 방향, 저 UCS, 자, XYZ잖아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축이 이렇게 있어요. 축이 있어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엄지손가락 빼고.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축의 방향입니다. 축의 방향 이렇게 감싸지면 이게 플러스 방향.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 뒤로 돌리는 게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90도 그러면 이렇게 Y가 누워있던 게 이렇게 돌아오겠죠. UCS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Y가 다시 원래대로 뒤로 눕겠죠. 이해되시나요? Y축을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을 Y축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감싸시면 돼요. 그러면 감싸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Z축이잖아요. Z축을 엄지손가락으로 놓고 이렇게 감싸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로테이트 할 때 감싸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축을 방향을 체크해 놓고 감싸지는 방향이 결국은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오른손을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세우시면 X, Y, Z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물리 시간에 그 뭐라 그러지? 뭐 누구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에서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렇게 나오는 거 안 배우셨구나. 그 전기 자기장인가? 거기에 보면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런 거 나와요. 이게 X축, Y축, Z축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주먹을 쥐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게 마이너스 방향, 이거 X, Y 이렇게 돌려보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뭐 UCS에서는 이 정도. 그
그 다음에 뷰가 있네요. 화면 있죠. 현재 화면. 현재 화면을 XY 평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UCS를 뷰로 넣으면 현재 뷰 포트가 XY면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놨어요. UCS 뷰를 선택하면 현재 뷰 포트, 현재 화면이 XY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UCS가 DUCS가 자,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생각 안 난다. 룰 서페이스, 엣지 서페이스, 그 다음에 탭 서페이스, 이렇게요. 갑자기 명령어 생각이 안 나네. 여기에 변수로 서페이스 탭 원,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솔리드 만들기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솔리드예요. 참고로 스케치업이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명령어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익스트루드, 돌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EXT입니다. 그 다음에 REV, OLV, 레볼브,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단축키가 레볼브. 요 두 가지. 여기에 솔리드 에디트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CAT 1급을 쓰려면, CAT 1급 하려면 솔리드 에디트를 알아야 될 거예요.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리는 CAT 1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익스트루드하고 레볼브까지 할 겁니다. 두 개. 솔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폐쇄된 도형. 그러니까 계곡선, 폐곡선 그러죠. 폐곡선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열린 도형, 닫힌 도형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편하겠네요. 닫힌 도형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라인을 그렸는데 이렇게 닫혔어요. 얘는 돼요. 라인을 그렸는데 열렸어요. 얘는 안 돼요. 참고로 얘는 익스트루드 하면 메쉬로 바뀝니다. 서페이스로 돼요. 얘는 솔리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조건 두 번째. 그리고 리전이나 P라인만 가능합니다. 리전, P라인, 스플라인만 3D로 가능합니다. 솔리드로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돼요. 서클은 돼요. 엘립스는 안 돼요. 엘립스는 안 돼요. 엘립스는 P엘립스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야만 비로소 3D가 됩니다. 엘립스는 솔리드로 안 돼요. 지금 바뀌었나? 아니요, 옛날부터 안 됐어. 자, 이해되시나요? 리전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영역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리전은 2D보다는 약 한 2.5D 정도에 대한 해당하는 명령어입니다. P라인은 우린 배웠죠? 그 다음에 스플라인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령어 어떤 거요? 라인을 P라인으로 바꾸는 명령어. 조인. 이 조인 명령을 쓰거나 아니면 P-edit 안에 뭐가 있냐면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P-edit에 조인만 썼습니다. 그래서 조인 명령을 따로 만들어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P-edit에 조인을 쓰셔서 그러니까 P-edit의 조인을 이용해서 폴리라인으로 만들거나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라인으로 만들거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보시죠. 자, 지금 어떤가요? 선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자, P-edit 선택하면 물어보죠. 이거 P라인으로 만들까요? 그 yes. 여기 조인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조인 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조인이요. 조인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다만 여긴 오픈되어 있죠. 오픈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닫을 수 있을까요? P-edit에 보면 클로즈 기능 있죠. 클로즈. 닫힌 도형은 다시 오픈. 클로즈 오픈. 그래서 여기 클로즈 오픈 조인을 쓰는 겁니다. P-edit에서. 조인 있고 클로즈 오픈 있죠. 이렇게. 조인, 클로즈 오픈. 그래서 P-edit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P-edit 조인 있고 클로즈. 맞죠? 오픈. 이렇게 P-edit에 조인, 클로즈, 오픈을 쓰면 됩니다. 조인 요렇게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extrude라는 명령어예요. 3D 명령어들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extrude, revolve, loft, sweep. 여기까지가 3D로 만드는 명령어. solid edit, 만들어진 걸 수정할 때 씁니다. press and pull, 면을 누르거나 당기거나. slice, 자르기, 유니언 결합하기, 인터섹션 교차, 서브트랙트 빼기. 요 4개 쓸 겁니다. 요 4개 쓸 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CAT 1급을 하려면 요 2개 더 공부해 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로프트는 CAD에서 로프트 쓰기는 조금 불편해요. 3D Max에서는 로프트가 굉장히 강력한 명령어로 나옵니다. 3D Max에서 로프트 쓸 거예요. 여기서는 안 쓸 겁니다. 수입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쓸 거는 요 익스트루드하고 로프트를 가장 기본으로 쓸 겁니다. 익스트루드는 말 그대로 돌출입니다. 내가 지정한 면을 돌출시키는 겁니다. 자, 익스트루드 그러면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Extrude. 돌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위아래로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돌출 높이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100mm. 얘가 3D 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3D 도형이 바로 얘입니다. 자,
명령 하나를 더 적어드리죠. 음영 처리요. 음영 처리. 면 처리요. 쉐이드 모드. 쉐이드가 음영이란 뜻이에요. 면이란 뜻입니다.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쉐이드 모드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얘가 쉐이드 모드예요. 얘가 쉐이드 모드입니다. 2D 와이어 프레임 그러면 이게 2D 와이어 프레임이고, 그 다음 이게 이제 기본 모드입니다. 컨셉, 가상의, 이거 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상의. 그 다음에 히든, 뒷선 가리기. 뒷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근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매핑, 재질, 그 다음 라이트, 조명, 마지막으로 카메라, 요 세 개가 빠져 있습니다. 쉐이드, 음영 처리하기, 쉐이드. 그 다음 쉐이드 위드 엣지, 모서리를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모서리 보이죠? 그 다음에 쉐이드 오브 그레이, 회색으로, 면을 회색으로. 그 다음 스케치, 스케치한 것처럼, 손으로 그린 것처럼, 손으로 그린 것처럼. 그 다음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이 철사 모양의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엑스레이, 이렇게 반투명.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건 2D 와이어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쉐이드 위드 엣지 또는 히든, 요 정도 많이 사용합니다. 온전한 3D가 되면 이렇게 히든 처리되면 뒷선이 가려져야지 맞아요. 이렇게 생긴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려서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60도 회전하고 위아래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360도 확인하고 위아래 확인하고. 자, 쉐이드 모드, SHA, 쉐이드 모드. 그럼 여기 똑같이 이렇게 떠요. 여기 있는 내용이나 명령을 써도 똑같이 뜹니다.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자, 제가 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폐쇄된 도형만 됩니다. 지금 폐쇄된 도형이 쉐이드로 솔리드로 만들어졌죠? 오픈된 도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페이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조인했습니다. 익스트루드, 면이 다르죠? 그죠? 요거 뭐라고 부르냐면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 또는 서페이스 똑같은 말입니다. 메쉬 또는 서페이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보죠. 계곡선은 서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서페이스하고 가로 열고 메쉬로 만들어집니다. 메쉬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네, 맞아요. 메쉬가 그물론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망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물론처럼 생긴 면, 이걸 메쉬라고 합니다. 서페이스는 표면이란 뜻이에요. 메쉬로 생긴 표면, 메쉬로 만들어진 표면, 표현이라고 그러죠. 표면이에요. 표면. 서페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표면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표면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서페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메쉬로 만들어진 면이 바로 서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메쉬, 서페이스를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계곡선은 바로 이처럼 서페이스로 만들어진 거고 메쉬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솔리드로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 서페이스로 만들어졌을 때 아예 다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나요. 얘도 똑같이 쉐이드 모드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도 면이에요.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그 다음 분해했습니다. 분해했어요. 익스트루드, 그러면 면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똑같이 면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가 구멍 나 있죠. 면만 만드는 겁니다. 면만.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라인 폴리선 명령어로 제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여기를 매듭을 줬습니다. 이렇게 꼬였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얘는 아예 익스트루드가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cannot sweep or extrude self intersecting. 자기 스스로 교차된 커브는 돌출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오브젝트가 리무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예 얘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필렛, 이럴 때 쓰는 게 필렛. 필렛도 안 되네. 트리, 익스트루드.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0, 그 다음에 카피 이렇게 겹쳐 놓을 겁니다.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복사해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거 수학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익스트루드를 조금 할 겁니다. 돌출하기. 아이고. 이렇게 조금만 돌출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돌출해 보시죠. 근데 얘는 돌출됐죠. 그죠? 교차되고 있는데 돌출이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꼬인 거하고 도형 마무리됐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기 스스로 꼬인 거, 이렇게 팔자처럼 자기 스스로 꼬인 거는 안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닫혔죠. 그 다음에 옆에서 다시 와서 또 닫혔죠. 이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유니언, 인터섹션, 서브트랙트.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배우셨나요? 합집합이 유니언, 교집합이 인터섹션, 인터섹트, 그 다음에 차집합이 서브트랙트입니다. 인터섹트, 여기까지. 인터섹트. 자, 유니언은 합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또는 B 집합하고 A 집합하고 합치는 거죠. 근데 순서가 바뀌어도,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언. 그리고 셀렉트를 하는데 두 개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두 개의 도형이 합쳐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인터섹트요. 인터섹트. 교차란 뜻이, 아이고. 인터섹트요. 인터섹트도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러면 교차된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서브트랙트.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서브트랙트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차집합입니다.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하고 결과는 달라요. 빼버리니까. 자, 보세요. 서브트랙트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럼 A 도형에서 B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다시 볼까요?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가장 많이 쓰는 게 서브트랙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이과제물을 보시죠. 어저께 그렸을 겁니다. 이과제물을 다시 그릴 겁니다. 자, 찾아보시죠. 제가 얘를 모델링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30,10 익스트루드 20. 자,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간격 50. 네, 50 정도가 무난하겠군요. 네. 오소시에이티브는 꺼야 되죠? 오소시에이티브는 반드시 끄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거 켜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번은 됐고, 자, 2번 렉탱글 10,10 돌출하기. 이게 안 잡혀요. 그래서 예전에 알려드린 거 있습니다. 여기 라스트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볼까요? 자, 2D 렉탱글 10,10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익스트루드. 이 위쪽이 플러스,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 여기 UCS 나오죠? 보이나요? 선택하면 UCS가 나와요. Z 방향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뭐야?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다시 렉탱글 10,10 돌출하기 마이너스 10. 두 개니까 카피. 서브트랙트 이 큰 도형에서 이 작은 도형 두 개를 동시에 뺍니다. 자, 렉탱글 10,10 아니, 얘는 이렇게 하지 말죠. 이렇게 가죠.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대각선 하나 그리고 렉탱글 10,10. 자, 여기도 대각선 그리고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그럼 가운데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말고 여기도 하나 또 있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이죠. 대각선 지우고. 자, 익스트루드. 자, 이쪽 방향으로. 그죠? 이쪽 방향. 근데 UCS를 보니까 Z축이 앞으로 나가는 게 플러스, 뒤로 나가는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자, 음영 처리해서 보면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 P라인 미드 포인트 끝점 닫기 돌출하기. 얘는 숫자를 쓸 필요도 없이 오스냅을 이용해서 맞추면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얘는 건너뜁니다. 렉탱글 골뱅이 10,10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확인. 다시 얘는 앞으로 돌출하는 거죠. 5mm. 근데 지금 상태로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객체가 떨어져 있죠. 이럴 때 쓰는 게 유니언. 하나로 붙은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렉탱글 15,10 카피 대각선으로 돌출하기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큰 도형 엔터 작은 도형 엔터. 자, 이렇게요. 다시 렉탱글 골뱅이 15,10 카피 자, 돌출하기 얘는 이 끝에까지 서브트랙트 A 엔터 B 다시 돌출하기 얘는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이런 모습. 자, 얘는 UCS를 이쪽으로 바꿉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P라인 없어질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클로즈 돌출하기 어디까지요? 여기 미드포인트까지. 그래서 뺍니다. A 엔터 B 엔터. 자, 그러면 다 만들어졌네요. 11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얘는 빼고 얘는 다른 명령어 써야 돼요. 그러면 제가 2개를 할 건데 요 2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2개를 카피 여기서 끄집어내서 자, 별도로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쪽으로 돌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UCS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UCS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돼요. UCS 자, 원점이 여기 미드포인트 X방향도 미드포인트 Y방향이 여기 미드포인트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UCS를 기울인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출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게 아니고 UCS를 여기다 놓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폴리선을 중간점에다 이렇게 해서 클로즈 그 다음 돌출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건 쉬운 거, 이건 쉬운 거. 근데 UCS를 바꿔서 한 건 조금 어려운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UCS 방향 아까 처음에 잡으신 거 하나 한 UCS 원점이 여기 미드포인트 X 방향이 여기 미드포인트 Y 방향이 여기 미드포인트.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얘가 UCS를 바꿔야 돼요. 지금처럼 UCS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요.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요. 그러면 P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클로즈 그 다음 돌출하기 아이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튀어나간 거. 그래서 서브트랙트로 뺄 수 있습니다.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슬라이스라는 명령어입니다. 슬라이스는 2포인트하고 3포인트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슬라이스 그럼 이제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엔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2포인트입니다. 여기 시작점 물어보죠. 시작점 그 다음 세컨 포인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이렇게 데자이어 사이드 어느 쪽을 지울 거냐 이거죠. 지울 쪽을 클릭해 주면 돼요. 여기 남긴다고 그랬네요. 자, 다시 볼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이렇게요. 자,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슬라이스의 투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건 XY면입니다. 지금 UCS가 삐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삐딱하게 잘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UCS를 원래대로 놔야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러면 UCS가 원래대로 바뀌겠죠, 그죠?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X, Y 여기네요. 그 다음 대저이어 사이드는 뭐냐면 원하는 쪽, 내가 원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길 쪽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쪽 남길 겁니다. 그럼 반대쪽은 지우는 거죠. 똑바로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XY면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XY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면에서 선택해야 돼요. 자, XY Z축으로 올라갔죠.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왜요? 여긴 XZ잖아요. 그러니까 XY로 선택하고 남길 쪽을 클릭합니다. 데자이어 사이드, 원하는 방향, 원하는 사이드, 원하는 측, 어디를 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남길 쪽이 어디냐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여기 보시면 3포인트라고 보이시나요? XY면, YZ면, ZX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뷰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Z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손쉬운 게 3포인트입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그리고 남을 때 클릭. 그러면 UCS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UCS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자,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 자, 이해되시나요? 3포인트는 UCS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포인트를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원점, X방향, Y방향. 아이고, 다시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는 이쪽. 다시 볼까요?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쪽은 이쪽. 그러면 손쉽게 잘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슬라이스. 자,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데자이어 사이드,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keep both side, 둘 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둘 다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keep both 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남기고 반대쪽 지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UCS입니다. UCS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UCS를 써야만 과제물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시켜야 됩니다. UCS를 바꿔야 돼요. UCS. 근데 이렇게 갖다 대면 면에도 이렇게 UCS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믹 UCS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쓰시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쪽 방향으로는 20, 자 이쪽 방향으로는 30.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인, 익스트루드, 자,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30, 서브트랙트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 빼기.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두 칸이네요. 자 요렇게 빼야 돼요. 그죠? 이거는 슬라이스 쓰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쪽 방향으로 20mm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이 여기, 나물 쪽 여기.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렉탱글 두 칸, 세 칸 빠지니까 네 40이네요. 40,40 이동하기. 자 이쪽 방향으로 20 돌출하기. 자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죠. 마이너스 30. 자 서브트랙트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을 뺍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그죠? 이건 UCS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UCS 원점 X방향 Y방향. 다시 삐뚤어 잡은 것 같아. 라인 여기서 중심점의 위치가 10mm가 이렇게 내려간 거죠.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트림. 자 라인 조인 돌출하기.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선이 안 맞은 거예요. 다시 분해. 어딘가에 선이 안 맞은 겁니다. 다시 조인 돌출하기. 네.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자 그 다음 UCS를 다시 원래대로 두고 렉탱글.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됩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20 서브트랙트 익스트루드 하고 서브트랙트로 빼면 모양 나오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빼야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UCS를 여기다 맞춰 놓고 이렇게 돌출하든가, 아니면 바닥에다 이렇게 그려 놓고 위로 돌출하든가. 그건 여러분들 좋으신 대로 하세요. 자 렉탱글 골뱅이 70,20 이동하기.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돌출하기 10mm 서브트랙트로 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렉탱글 20,50 마이너스 50,20.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마이너스 40,20. 자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20. 여기도 마이너스 20. 자 서브트랙트 뺍니다.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UCS를 이렇게 자꾸 돌려보셔야 돼요. 자 라인 20mm 서클 반지름 10mm 돌출하기. 그리고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그러면 자,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UCS를 계속 바꿔가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UCS를 안 바꾸면 3D 작업은 아예 안 됩니다. 자, 이 5번 같은 경우는 그리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서브트랙트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렉탱글 골뱅이 70,20 돌출하기 마이너스 20 서브트랙트. 자, 그 다음 슬라이스 가 안되겠군요. UCS X축 Y축 Z축. 그 다음 렉탱글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조인 돌출하기 서브트랙트로 빼기. 자, 서클 라인 20mm죠. 서클 반지름 10mm. 자, 돌출하기 서브트랙트로 빼기. 그러면 모양 됐고요. 아, 이건 6번이 어려워요. 이건 6번 되게 어려워요.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자, 골뱅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돌출하기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자, 다시 렉탱글 30, 30. 자, 크기를 세어봅니다. 지금 전체가 70인데 두 칸이죠. 그럼 50짜리란 얘기예요. 익스트루드 50. 이렇게 옮겨놔야죠. 자, 다시 봅니다. UCS 원래대로 놓고, 자, 라인 이쪽으로는 10mm, 다시 이쪽으로는 30mm, 다시 이쪽으로도 30mm. 그러면 UCS가, 자, 원점이 여기, X방향이 여기, Y방향이 여기. 맞나요? 아니, 그냥 할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10mm 20mm 아니 30mm. 여기도 어딨나요? 30mm가 여기 있네요. 남는 건 이 다시 선을 다시 체크해 놔야 되겠네요. 색상을. 자,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는 쪽은 여기.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를 유니온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죠?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남는 건 이쪽. 그러면 금방 만들어져요. 이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유니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니언 한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클을 그려서 자르는 게 아니고 필렛이요. 필렛. 필렛이 먹어요? 네, 필렛하고 챔퍼가 먹습니다. 필렛 챔퍼가 돼요. 솔리드는 필렛 챔퍼가 돼요. 그래서 필렛 명령을 실행합니다. 모서리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 모서리에 대한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여기 10mm라고 적어주고 엔터를 치면 다른 모서리는 어떤가요? 필렛 할 거 다른 모서리 없나요? 물어봅니다. 없으면 그냥 엔터. 자, 근데 여기 모서리는 이렇게 깎아주죠.
근데 필렛을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살을 덧대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뭐가 좋을까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살을 덧대줍니다. 이렇게 조금 더 다시 보시죠. 필렛 선택하고 그러면 많이 복잡한 도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도형들이 많습니다. 모서리 전체를 다 필렛 시켜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 사실 여기는 필렛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필렛입니다. 자, 그 다음 렉탱글. 자, 이렇게 바닥에서 골뱅이 70,20 돌출하기 10mm. 네, 서브 트랙트로 뺍니다. 다시 한번 렉탱글 70,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뺄 겁니다. 마이너스 20. 이게 기본 도형이겠죠? 중요한 건 이쪽에 V자, 저쪽에 V자. 이해되시죠? 이거 원래 로프트라는 명령어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 로프트를 해야 돼요. 단면이 크기가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잖아요. 이게 안 돼요. 익스트루드는 테이퍼를 쓰면 되기는 해요. 근데 테이퍼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아직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라인을 그리는데, 자, 이쪽으로 30mm, 이 방향으로 30mm, 그 다음 자, 이렇게 퍼펜디큘러. 자, 그려진 거 보이시죠? 요 선. 자, 슬라이스. 이번엔 2포인트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둘 다 남깁니다. 둘 다 남은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라인. 자, 이 아래쪽으로 20mm. 아니,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라인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미러 대칭이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트림 조인. 자, 아니, 굳이 조인까지 할 필요 없겠구나. 자, 그 다음 렉탱글 이쪽이죠. 10, 마이너스 10. 라인 여기죠. 자, 미러. 자, 그려진 거 보이시죠? 슬라이스입니다. 절반씩 선택하시면 돼요. 슬라이스 이쪽 거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네, 여기. 그 다음 여기. 나물 쪽은 여기. 딱 맞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여기, X방향 여기, Y방향 여기. 나물 쪽은 이쪽. 다시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나물 쪽은 여기. 자, 그래서 유니온 하는 겁니다. 두 개를 다시 이어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만든 다음에 이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UCS 원래대로 하고. 자, 렉탱글 바닥이죠. 골뱅이
30,40 돌출하기 10mm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자, UCS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10, -10 자, 라인 트림 조인 미러 그 다음 돌출하기 -20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그 다음 자, 요 선의 중간에서 자, 이렇게 가는 거죠. 10mm 20mm 됐네요. 서클 UCS 원래대로 반지름 10mm 돌출하기 그 다음 서브트랙트로 뺍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향이 일정한 거죠. 자, 라인 자, 퍼펜디큘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나 더 가냐면 똑같네요. 20이네요. 여기서 20mm 퍼펜디큘라 선이 여기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위에가 자, 이해되시죠? 위에 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선이 여기 말고 이 아래쪽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뒤쪽으로 10mm에 얘가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인 여기서 이 거꾸로 10mm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카피 얘하고 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슬라이스입니다. 3포인트 원점이 여기 하나는 여기 다른 하나는 여기 남을 때는 여기 이상하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스 자, 원점이 여기 하나는 여기 아니다 다시 여기 다른 하나는 이쪽 다른 하나는 이쪽 남을 때는 여기 네, 모양 끝났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모양이 이래 나옵니다. 슬라이스하고 함께 쓰셔야 돼요. 이쪽이 요 뒤로 가면 이 세 개가 모델링이 많이 어렵습니다.